안녕하세요. 실전 사주풀이 199번째. 오늘은 어린 시절 고생을 많이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된 직업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중년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초년엔 모친한테 미움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엔 집에서 부업을 돕는다고 잡일을 많이 해서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매일 베개에 눈물 자국이 있었죠. 성인이 되어선 직장을 취직했는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좀 억울한 일이 있었죠. 그때 이후 중년, 즉 지금까지 계속 알바만 하는 삶이 되었죠. 당연히 제대로 된 돈 한 번 못 벌어봤습니다. 종교 쪽으로 한때 열심히 몸 담았던 적도 있었죠. 남자도 저에겐 제대로 된 사람이 오질 않더군요. 51살인데 저도 명리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도 철학관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사주 명식 풀이를 공개적으로 해주신다면 정말 앞으로 제가 나아갈 진로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네요. 저도 이 사주가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주고 이분께 앞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채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같이 실전 사주풀이할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임진월 기사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신해년생이시면 1971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1세가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려서는 집안의 부업을 돕느라고 고생하셨고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을 한번 들어가셨는데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고 계속 아르바이트 식으로만 일해서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가졌고 그러다 보니 재물도 제대로 못 벌었고 그 다음에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역학을 배워서 사주 공부를 해서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살았고 역학에 맞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 일지, 사화안의 무토, 시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사화, 큰불,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 큰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임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사화, 병화, 큰불 이렇게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습니다.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사환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월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간목, 월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상대편의 세력이 제법 강하죠. 해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신금, 작은새, 임목, 큰 나무까지.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내 편의 세력도 제법 있고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고, 또 사주에 보면 관성이 있죠. 관성인 임목, 큰 나무가 나한테는 어떡하죠? 위협적이죠. 위협적인데 나를 극하니까요. 나를 위협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병화를 생각하고 병화는 나를 생각하는 관인상세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내 편이 이렇게 많으니까 강사주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가요? 자, 이런 사주가 사주 강약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팔자는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뭔지를 먼저 찾으면은 사주 강약 잡기가 좋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자고요. 자, 사주에 임수하고 해수 보이시죠? 이게 어떤 물인가요?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져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을 막으려면은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막아줄 수 있나요? 그리고 기토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는지 보자고요. 그래야 사화가 건재하니까요. 자, 진토는 어떤 흙이죠? 뻐륵이죠. 물을 뿜으면 뻐륵이 다니죠. 그렇다 보면 이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을 막을 수가 없죠. 술토라면 몰라도 진토는 물을 뿜은 흙이라, 절벗은 흙이라 물을 못 막습니다. 기토, 작은 흙으로 이 큰 물을 막을 수 없겠죠. 이 기토나 진토는 물을 막을 수 없으니 이 물들은 이 진토는 흙탕물을 만들면서 사화를 꺼트리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이 물기운입니다. 해수하고 임수. 그래서 이 사주가 강한 호행, 가장 강한 호행, 임수와 해수가 너무 강해서 이 진토와 기토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진토는 물을 뿜는 흙이라. 그러다 보니 사화도 꺼트린다는 얘기죠. 자칫하면은 병화까지 꺼질 뻔 봤는데 이 임목이 있어서 다행히 수생목을 받았고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임목 덕분에 이 병화는 목숨을 건졌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의 물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진토는 거의 흙탕물이 돼버리고 사화는 꺼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편이라고는 병화와 임목뿐이죠. 관인상세계로 나한테 힘을 주는 유일한 내 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가 신약해지죠. 그죠?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이런 사주들이 오행의 개수로만 파가다 보면 이렇게 내 편이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라고 보기 딱 좋은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주가 신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병이 물기운이기 때문에 이 물이 워낙 임수 해수가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다 보니까 절복한 저진흙으로는 이 물을 막지 못하고 작은 기토로도 못 막아서 이 사화가 꺼지는 바람에 사주가 매우 약해졌다는 얘기죠. 임목이 없었으면 병화까지 날아갈 뻔했죠. 그러면 최악사주까지 내려갈 뻔했어요. 아무튼 이 사주가 사주의 병인 물 때문에 신약해진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임목이 되겠죠. 임목이 없으면은 이 물기운에 의해서 불은 다 꺼졌죠. 나무에 생조도 없고 막아줄 흙도 없다 보니까 이 임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병화라도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죠. 만약 임목이 요 정도에 서 있었다면 이 물을 좀 막아가지고 관인상생, 그렇다 하더라도 물기운이 좀 많지만 그래도 좀 나았을 건데 임목의 위치가 좀 잘못 잡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시주에 있어가지고 병화를 살려서 사주에 힘발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 희신. 일단 나무가 오면 좋겠죠. 이 나무도 큰 나무, 간목이나 임목이 오면 좋겠죠. 이 사주의 병인 많아서 탈인 물을 흡수하고 나무가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주는 불을 켜주니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불이와도 좋겠죠. 불기운이 오면은 화생토를 하면서 흙을 단단히 하면서 이 사주의 병인 물을 갖다 좀 막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토나 술토, 큰 흙, 그것도 단단한 흙이죠. 저토, 열을 뿜은 흙은 술토나 무토도 좋겠네요. 이 물을 막아주니까 사주의 병인. 진토는 안 되죠. 물을 뿜은 흙이라 이 강한 물을 막지 못하고, 그 다음에 미토나 축토는 너무 작은 흙이라 이 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사주에 물이 병이 됐습니다. 이게 재죠. 그러니 재물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재물 공고함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떤가요? 직업은 나무가 직업인데 해중의 간목, 미토 안에 을목이 있는데 다 젖어버렸죠.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무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주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물, 그 다음에 직업, 이것을 사주가 강해야 본인의 힘으로 쟁취를 하는데,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본인의 힘으로 쟁취를 못하니까 직업 안정, 재물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간신히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관인상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관인상생이 뭔가요? 학문빨이죠. 그래서 이분은 죽자살자 부모들이 뒷받침을 해서 학문을 하게 되면, 학문을 따라가게 되면 재물을 쫓아가지 않고 학문을 쫓아가면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분께서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뒷받침을 안 하고 학창시절부터 집안에 그 부업을 돕는 데 동원하다 보니까 제대로 학업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업 안정, 재물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사주가 약하고 이 사주에 물기운, 재성, 재물이 병이 됐기 때문이다. 내가 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나무도 본인이 질 수가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는 못 만난다고 그랬죠. 자, 남자는 해중의 간목, 진토 안의 을목, 그 다음에 시지의 임목이 있네요. 해중의 간목은 너무 멀어서 무정하기도 하고 물기운에 젖어 있다 보니까 다 썩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진토 안의 을목도 마찬가지, 을목. 이 물기운에 젖어가지고 거의 썩어가고 있죠. 그러니 남자의 질이 좋지 않아서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임목도 불에 타버렸죠. 병화에 목생으로 타버리다 보니까 질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났고, 관이 이렇다 보니까 직업 안정도 안 됐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사주라도 강했으면 이 재물을 쥐는 힘이라도 있었으면 재물이라도 쥐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37세 이후에 47세 운이 쇠 기운으로 가죠. 물론 불기운이 오지만은 불기운은 쇠 위에 있다 보니까 불기운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네요. 그래서 쇠가 더 작동하다 보니까 금생수로 물을 더 도와주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운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본인이 역학, 사주 공부를 해서 이 길로 가고 싶다. 일단 본인이 간절히 원하면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면은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주는 아까도 얘기했죠. 관인상생. 이게 살 길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죠? 관인상생이 학문이란 얘기죠. 역학도 학문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진토의 화개살 이런 것도 작동을 하고, 사주에 은근히 나와 있는 흙은 여기 있지만 지장간의 모토들이 상당히 있죠. 화개빨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개빨은 특수한 학문, 정교, 이런 역학 이런 쪽에 잘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진, 괴강이죠. 이게 괴강격이에요. 이게 괴강격이다 보니까 총명하고, 그리고 약한 사주에 이 괴강살이 있기 때문에 강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우두머리 기질도 있게 되다 보니까 역학을 하게 되면은 힘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반드시 학문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늦은 나이지만은 학문을 할 수 있는 게 이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역학의 길로 가면 아주 잘 맞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대운도 무술대운, 물기운을 잡아주는 운기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학문을 지고 가게 되면 재물 안정도 가질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어린 시절 고생도 많이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가져서 50세가 된 지금까지 재물 안정과 직업 안정이 안 되는 여자분 사주로 실전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